안녕하세요. 오늘 문제 푸는 것은요, GTQ 중에 2020년 7월 25일 3급 B형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1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수강 규칙이 있죠. 이번 수강하는 거는 수강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죠.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이 GTQ라는 것은 실기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포토샵 중에 실기를 시간 안에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해서 듣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문제 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라는 폴더 안에 GTQ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는지 확인할 것.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하셔서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시간이 카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시험 볼 때는 내 자리에 해당되는 세팅이 적절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험자의 유의사항과 답안지 작성 요령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파일명은 수험번호 대시 성명 대시 문제번호로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1번이면 1 하고 끝내야 되는데 1번 하고 번자를 쓰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채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때 타자 칠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중에 주기적으로 저장과 답안 전송을 할 것.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끔 적절하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꺼지거나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금자 단위가 있어요. 근데 저희 GTQ 시험 안에서는 모든 과정이 전체가 다 픽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자의 단위는 픽셀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서체는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 영문은 아리얼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미지 모드는 RGB 8비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해상도는 72픽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GTQ 3급 B형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7월자에 나와 있는 GTQ 3급 B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진행되는 이 GTQ 그래픽 기술 자격 과정은요, 처음 중요한 것은 수험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유의사항들을 찾기 위해서는 평소보다는 세심하게 읽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읽을 때는 밑줄을 그어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잊지 않고 잘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자격증에 대한 수험자 유의사항은 따로 시간 나실 때 읽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은 답안 작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문서에 들어가시면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나 내 문서를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 문서라는 폴더 안에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서라는 폴더 안에 GTQ라고 하는 이런 GTQ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폴더 안에다가 결과물을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TQ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여기 안에 보시면 이미지라고 써 있는 폴더 안에는 시험 문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을 보실 때는 해당되는 문제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또는 예제가 사진들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기억을 해야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결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GTQ라는 폴더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란 폴더는 예제가 들어있는 그림들이 들어있는 폴더, 그리고 결과는 이 하얀 부분 있죠. 이 하얀 부분에 해당하는 GTQ 폴더에 바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 시험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학번과 수험번호와 이름과 문제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보면 사진 수정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처리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파일에 저장하는 규칙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JPG 형식으로 저장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PSD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경로를 잘 보시면 내 문서에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대시 성명 대시 1번 해서 일자 다음에 번이라는 글씨를 쓰게 되면 떨어집니다. 채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실 때 수험번호 대시 성명 대시 1 2번이면 2 3번이면 3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출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하고 대시 사이에 스페이스바나 이런 것을 띄워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명이 외자인 경우도 글씨를 띄어 쓰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저장을 하셔야만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원본 이미지 파일이 3급 1.jpg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자, 포토샵을 열어서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시작 단추를 눌러서 이 안에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찾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가셔서 포토샵 CS6 저희는 시험 볼 대상이 CS6이기 때문에 포토샵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CS6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Shift, Ctrl, Alt를 동시에 누른 채로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보통은 초기화돼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실 때 Shift, Alt, Ctrl 그 상태에서 포토샵이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이 보이는데요. 왼쪽에는 시험 문제를 제가 띄워놨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결과물을 저희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할 거고요. 자, 왼쪽에 문제를 보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이 실행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초기화 작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잡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글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포토샵, PS라고 써있는 포토샵의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에디트, 두 번째에 있는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프리페어런스의 제너럴이라고 하는 상자를 열어주십니다. 여기에는 환경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화면 중에서 유닛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룰러의 규격을 정해주시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닛에 가셔서 룰러를 보통은 인치나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규격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픽셀 단위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픽셀 단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규격은 매번 캔버스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뉴 다큐멘트 프리셋에 대한 해상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해상도에 해당하는 곳을 스크린 레졸루션이라고 써 있는 곳을 72로 적어주시고 픽셀 단위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 초기화 됐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 값들을 우리가 시험 보는 형식으로 바꾸어 줬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창을 닫지 않는 상태에서 1번부터 4번 또는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버스를 생성해 볼까요? 1번을 보게 되면 캔버스의 규격이 600, 가로폭은 600,
세로폭은 400 해서 캔버스의 형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컨트롤 키 누른 채로 N 해서 컨트롤 뉴 해도 되고, 아니면 메뉴 중에 파일에 가서 뉴 버튼을 눌러서 창을 열어주십니다. 여기 네임이라고 써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바로 결과 수험 번호 대시 성명 다시 1 하고 이렇게 파일명을 써줘도 되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 있는 것 중에 해상도를 캔버스의 폭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width라고 써 있는 거는 가로 폭이에요. 그래서 폭이니까 600. 자, 그 다음에 세로는 400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 어떻게 편집할지, 그리고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버스가 생성이 되고 나면 우선 저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 위에 Untitled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된 상태이고, RGB 값으로 8비트 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캔버스가 열렸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번에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하시는데, 처음에 저장을 하실 때는 세이브하고 세이브 에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세이브 에즈로 지금 현재 뜨는 거는 최초에 저장을 할 때는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나 똑같은 화면 값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이브 에즈로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저희가 정답을 제출해야 되는 곳의 위치가 문서에 가서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장 위치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GTQ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험 번호, 갖고 있는 번호 있죠? 저는 100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 다시 이름 다시 1번 문제이기 때문에 1이에요. 근데 포맷 형식에 보니까 포토샵이라고 해서 PSD 형식 또는 PDD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 저희들이 시험을 볼 때 해당되는 사진들을 편집할 때 레이어 층들이 계속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값을 같이 저장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저장을 하실 때 기본 저장은 PSD 형식으로 저장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까 언타이틀로 되어 있던 부분이 저처럼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건번호 대시 성명 대시 1 하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탐색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Q 쪽에 제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는 이미지만 들어 있었는데, 그 옆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된 파일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안심하시고 계속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의 캔버스는 생성되었고, 그 다음에 1번의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3급 1 이미지를 새로 만든 캔버스에 복사하시오라고 써 있죠. 여기에다 복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일에 가서 열기 오픈이라고 써 있는 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에 문제 형식의 파일을 가져옵니다. 3급 1.jpg라고 써 있는 문제를 갖고 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열리는데요. 사실은 저 위에 보시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저장한 캔버스는 하얗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비활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변했을 때는 현재 열려 있는 곳은 3급-1 JPG라고 하는 이 문서가 작업 중이에요 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 환한 걸로 봐서는 지금 이 그림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3급 1번의 이미지를 캔버스 위에다가 복사하기로 됐기 때문에 이 지금 불러온 이 사진을 모두 선택을 해서, 모두 선택할 때는 컨트롤 A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좋은데요. 단축키로 컨트롤 A를 눌러서 사용해도 되고, 왼쪽에 보시면 툴 중에 이렇게 사각형의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정교하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A를 누르게 되면 문서 지금 불러온 사진의 전체를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 반전이 돼 있으면 적당하게 읽어진 거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하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C 버튼을 눌러서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 창 시험 문제가 작성되어 있는 캔버스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열려 있는 창을 안 닫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GTQ 시험 같은 경우는 6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창들을 여러 개 놓게 되면 왔다 갔다 하다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컨트롤 C까지 다 하셨으면 창 닫는 작업이 지금 회색 하얗게 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파일에 X 버튼이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닫아도 되고 컨트롤 W를 눌러서 닫아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좀 전에 만드셨던 캔버스 위에다가 복사할 때는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십니다. 그러게 되면 자, 오른쪽 아래 레이어 패널이 보이는데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제가 마우스를 흔드는 곳, 이 영역이 레이어에 대한 패널입니다. 그래서 패널 안에 보시면 레이어 1하고 새로운 패널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패널이 작업되고 있는 패널이 보통 이렇게 반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3급-1에 대한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모두 갖고 왔는데 이 전체 규격이 아까 캔버스 만들어 놓은 규격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규격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레이어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해서 크기를 조절하려고 해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할 때는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자, 지금처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떠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싶을 때 쓰는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근처나 또는 좌우에 있는 해당되는 사각점에다 갖다 대게 되면 세로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가로 방향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모서리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가로 세로를 동시에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서리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작업을 해서 크기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저희가 답안지를 보니까 좌우의 규격이 캔버스의 규격하고 똑같이 맞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규격 안에 가득 차도록 드래그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정확하게 놓고 나서는 해야 될 일이 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른 키를 눌러도 안 움직여요. 그 이유는 사방에 점이 있기도 하지만 어플라이 버튼이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플라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또는 엔터키를 눌러도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똑같이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이는 화면 안에 시험지에는 이렇게 접시 그림만 보였는데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안에는 글씨가 보이잖아요. 이 글씨는 시험장에서는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에 2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자, 이번에 1번에 3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오렌지를 보통의 오렌지는 이렇게 생겼죠. 오렌지를 툴을 따서 녹색 계열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을 변환하는 작업이네요. 근데 지금 오렌지를 딸 때는 툴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포토샵에는 툴의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선택하는 기능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폴리건, 자, 이렇게 보면 라쏘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쏘 툴은 올가미 형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개체들을 클릭을 해서 정보를 읽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라쏘 툴 종류가 3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보이는 퀵 셀렉션 툴이 있고 매직 완드 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비슷한 계열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는 매직 완드 툴은 똑같은 계열의 색깔을 동시에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 말고도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기능을 쓸 건지에 따라서 기능들이 많아요. 여기처럼 펜 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라쏘 툴도 있고, 다시 한번 자 여기처럼 퀵 셀렉션 툴도 있고 매직 완드 툴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작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 중에서 셀렉션 툴을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퀵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툴을 선택을 하고 나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뀔 건데요. 이 십자 모양은 해당되는 툴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렇게 선택을 하려면 동그라미 모양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이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하게 되면 한 번에 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고 해당되는 영역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셀렉션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자, 지금 선택한 이 툴에 대한 것들을 해당되는 이미지에 바로 적용을 하시면 원본이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컨트롤 J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하나에 지금 레이어 2하고 레이어 패널이 하나 열리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본의 자료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해당되는 이미지만 도드라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레이어 패널 앞에 있는 눈을 이렇게 잠가 놓게 되면 해당되는 레이어는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열어 놓게 되면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색깔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제가 색깔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 U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U는 어떤 기능이냐면 휴 시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색깔의 계열들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저 같은 지금 이번 문제 1번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컬러라이즈라고 써 있는 기능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녹색 계열이라고 했는데 시험지에 녹색 계열이라고 했지 어떤 녹색이라고 말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녹색 계열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는 시츄레이션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지에 답안지 쪽에 아래쪽에 있는 답안지 있잖아요. 답안지에 보여지는 색깔하고 근접하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원본, 자, 이 원본에 있던 것도 같이 펼쳐주게 되면 시험지에 있는 내용들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1번에 3번 오렌지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되었네요. 이번에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4번 문제에 있는 아보카드 기능을 복제하는 기능을 쓸 건데요. 현재 레이어가 2번에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1번으로 바꿔준 다음에 작업을 하십니다. 이 문제에서 이거를 많이들 틀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레이어 1번을 선택하시고 나서 자, 다시 한번 툴을 따는데 툴은 이번에는 라쏘 툴, 폴리곤 라쏘 툴을 사용해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셔서 가장 근접하게 따주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따실 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디셀렉션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되었던 기능이 다시 풀리기도 합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돋보기를 눌러서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놓고 작업을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하고 화면을 이렇게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작업을 하려고요. 상태에서 폴리곤 라쏘 툴을 선택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툴을 땁니다. 자,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왼쪽 방향으로 따죠. 저는 지금 오른손잡이라서
왼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툴을 따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시기가 편하신 분은 그렇게 따시고요. 저처럼 왼쪽 방향으로 따기가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툴을 사용하실 때 시험 문제에서는 툴에 어떤 툴을 사용해서 하라고 시험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이 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툴이 있어요. 사람마다 나는 이 기능은 이렇게 해서 툴을 따는 게 편하던데 하는 방법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툴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처럼 누군가가 알려주는 툴 있죠. 예를 들어서 동그란 모양은 저는 이런 툴로서 보통 따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해당되는 툴을 따다 보면 마우스 포인트에 화살표 모양의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시작 위치와 맞닿습니다 하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지나쳤을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툴이 따지게 되면 컨트롤 키 누른 채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레이어 3번이 나타나면서 툴이 새로 복사됐어요. 볼까요? 자, 이렇게 따져 있는 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3번의 레이어가 나타나 있고, 이 상태에서 자, 이동 툴을 선택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툴 중에 이동 툴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들어서 자, 시험지처럼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4번 문제도 끝났죠. 자, 이번에는 5번의 출력 형태와 같이 렌즈 플레이어라는 필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래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화면을 축소해서 원 상태로 놓고, 자, 그 상태에서 자, 레이어 툴은 지금 시험지의 답안지를 보게 됐더니 이 키위가 있는 이 부분에 지금 렌즈 플레이어를 작업을 해보란 얘기예요. 요거는 뭐냐면 빛을 주는 거죠. 자, 작업은 어떻게 하시냐면 현재 지금 현재 오른쪽에 패널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레이어 중에 지금 레이어 1번으로 다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레이어 1번을 선택하시고 저 위에 있는 기능 중에 자, 이렇게 메뉴를 잘 모를 때는 한 번씩 눌러보세요.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누르셔서 작업하셔도 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는 문제 있어요. 필터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필터라고 써 있는 레이어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중에 렌더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라는 기능 안에 렌즈 플레이어라고 써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 모형에 보이는 곳에 십자가 모양이 빛이 표시가 될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안지하고 똑같은지 확인하시고 그 상태에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장을 안 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풀고 나면 꼭 저장을 안 해놓고 아까 시작할 때 저장했던 그게 다 저장된 줄 알고 그냥 계시고 제출하십니다. 그러면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은 문제 제출할 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돼요. 문제를 다 풀고 나면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합니다. 지금 저장하는 거는 아까 캔버스 하얗게 열었을 때 상태에서 지금 1번의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지게 되는 그 전체의 상태를 저장하는 거니까 꼭 저장을 해서 해당되는 정보들을 저장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장한 것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여러분 이름 1.psd라고 하는 형식으로 파일이 저장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저 위에 있는 파일 규칙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JPG 형식으로 바꿔줄 건데, 자, 파일에 가서 Save As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포맷 형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JPG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파일 이름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저장.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저장할 때 이미지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퀄리티는 8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최저 그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는 모니터에는 결과가 안 뜨고 답안지 제출하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자, 시험 문제에서 또 잘 틀리는 곳이 여기에요. 자, 이렇게 해서 JPG 저장하고 나서 PSD를 10분의 1로 축소해서 제출하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나치고 그냥 제출하니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SD를 다시 한번 저장해야 되는데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를 누르셔가지고 자, 기본 규격이 600에 400픽셀이었는데 60에 40으로 해서 10분의 1로 줄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적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다음에는 이거를 화면을 이미지 사이즈를 다시 느리게 되면 안 돼요. 화면이 깨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썸네일 같은 그런 기능처럼 또는 아이콘 만들 때 사용하는 것처럼 작은 화면으로 보이는 텀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모양으로 떴을 때 이 상태에서 다시 마무리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시험 문제 1번에 대한 모든 형식은 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어디에 감독관이 있는 자리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는 방법은 새로운 모니터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버튼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2개를 선택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런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동안에 해당되는 파일이 나타나면 그 파일들을 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서 1번 문제에 해당되는 2개의 버튼 2개를 선택하고 전송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2020년에 시험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이런 문제들은 계속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